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네, 오늘은 간의 생리 기능과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체 화학 공장이라고 부르죠. 간에서 워낙 이제 많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가장 큰 피부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장기라고 하고요. 네, 무게가 한 1.5kg 정도 평균. 그다음에 크기는 한 럭비공 크기, 상당히 큰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체 대사 조절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2,500개의 간세포를 통해서 500가지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이제 간세포는 이제 간세포가 워낙 많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간은 안이 꽉 차 있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꽉 찬 조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네, 간의 이제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육각형 벌집 모양의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이러한 그 간의 어떤 그 기능적인 그런 구조적인 단위를 우리가 간 소엽이라고 하고요. 간 소엽을 또 확대해서 보면 간 세포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맥과 동맥, 그 다음에 간 문맥, 소화기관에서 흡수가 된 그런 영양소들이 네, 간으로 들어오는 그런 통로, 간 문맥이 있고, 또 담즙을 생성해서 이제 담낭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관이, 네, 담관이라는 그런 조직이 이제 이 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간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워낙 그 다양한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뭐 일일이 열거하는 것 자체가 뭐 불가능할 정도인데, 대표적인 기능을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면역작용, 네, 간도 역시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항체를 생성하기도 하고, 이제 간에는 이제 쿠퍼 세포가 존재하는데, 이 세포는 식작용을 통해서 혈액 중에 그런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 네, 면역 작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또 기능 중에 하나인 영양소 대사 및 저장,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를 하고,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단백질 역시 이제 대사 과정에 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청 단백질 생성하고, 그 다음에 영양소 운반 단백질을 합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 대사, 지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된 그러한 영양소를 저장하는 기능, 특히 이제 비타민, 미네랄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용성 비타민 A, E, D, K, 그리고 이제 미네랄 중에서 네, 아연, 철분, 구리, 망간 등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독작용, 네, 해독작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약물 혹은 또 식품 첨가물, 또 우리 환경 오염물질,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입했을 때 또 그러한 또 외부의 그런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된 그런 독소, 그 다음에 또 단백질 대사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암모니아 등을 제거하는 그런 해독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즙, 지방의 유화에 관여하는 그런 담즙을 생성해서 네, 소장으로 배출시키면서 지방의 분해 및 흡수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술을 마시면 이 알코올 분해하는 것도 이제 간의 기능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외에 그런 다양한 그런 물질을 대사하는 역할, 그리고 호르몬을 대사하는 역할, 네, 그리고 혈액량을 조절하는 역할, 네,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이제 간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해독작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간의 해독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간 관련된 그런 강의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기도 한데, 네, 간은 해독작용을 이제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좀 살펴보면 일단 독성물질들, 여러 가지 외부나 내부의 독성물질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독성물질들이 이제 간으로 유입이 돼서 이제 이 해독 작용의 첫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간은 이제 오른쪽이 큽니다. 이제 간 우엽이라고 하는데, 이 간 우엽에서는 이러한 독성물질이 이제 대부분 다 지용성인데 수용성 상태로 이렇게 바꾸어 주면서 독성을 감소시키고 이제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단계가 1단계고, 이 단계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의 건강에는 밀크 시슬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이 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라고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외에도 다양한 지금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이제 비타민 B군, 네, 그리고 이제 글루타사이언, 네, 플라보노이드, 네, 인지질, 그 다음에 그 아미노산의 일종인 BCAA, 이러한 그 영양소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중간 대사산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간 대사산물은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런 유해산소를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산소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항산화 영양소들, 네,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코엔자임 Q10, 셀레늄, 아연, 네,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는 실리마린과 같은 이러한 영양소들이 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간의 좌엽에서 왼쪽에서 진행이 되죠. 이제 이 부분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배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다른 물질들과 결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이제 아미노산입니다. 글리신, 뭐 글루타민, 알기닌과 같은 이런 아미노산, 베타카로틴, 네, 타우린, 네, 그러한 영양 성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2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제 배출이 되는 건데요. 담즙을 통해서 장으로 가서 대변으로 배출되거나 아니면 혈관을 통해서 신장을 거쳐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간 해독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담즙의 장간순환 기억나시죠? 장간순환. 네. 담즙이 다시 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러한 배출 물질들이 다시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다시 간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간 해독 경로의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제 장의 건강입니다. 그 장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익한 균이 많아야만 네, 이 어떤 유해 물질들이 배출 물질들이 다시 재흡수가 되지 않는 네,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장 건강도 간 해독 경로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은 이제 사실은 뭐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 왜냐하면 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제 자각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통증도 이제 나타나지 않고요. 왜냐하면 간은 앞에서 제가 꽉 찬 조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경이 간 내부에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통증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간 겉에 부분까지 이제 문제가 발생해야만 통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간이 거의 80% 이상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10cm 이상의 종양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이제 그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장기간에 걸쳐 손상이 되고요. 회복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간은 이제 재생이 가능한 유일한 조직이라고 그러죠. 간에 한 15% 정도만 남아 있어도 이제 정상적인 간으로 회복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정도까지 남아 있을 때까지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증상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로감, 식욕감 퇴, 소화불량, 복부 불쾌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윗배에 둔탁한 통증. 그러니까 통증이 아주 그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라 그런 뻐근한 정도의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가 발생해 생기는 이제 복부 팽만이라든가 몸이 붓는 부종, 토열, 이제 피를 토하는 그런 증상들, 그 다음에 혈변, 황달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간 손상의 단계를 보면 건강한 간에서 일단 지방간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지방이 많이 이제 간에 쌓이게 되는 거죠. 지방 부피가 크기 때문에 지방간이 되면 간의 부피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간염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간 경변 단계로 악화가 되는데 지금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 간염까지는 회복이 가능한데요. 간 경변 단계까지 넘어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방간이 왜 발생을 할까요? 지방간은 네, 간 기능 관련 인자를 살펴보면 간 손상은 이제 비알코올성 간 손상, 영양 과잉으로 인해서 간 내에 지방이 축적돼서 생기는 그런 손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알코올성 간 손상, 알코올로 인해서 이제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술을 섭취하면 간에서 술을 분해하고 지방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방이 그대로 간에 축적이 되는 그런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한 네, 스트레스, 간염 바이러스 예를 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네,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는 오른편에 간 질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간은 이제
우리 40대 남성들에게 이제 간 질환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간 질환의 발생 양상을 보면 지금 근래에는 여성들에게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방의 과잉 섭취로 인해서 지방이 대사가 완전히 되지 못하고 간에 축적이 돼서 생기는 그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통계를 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이제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은 이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 국민의 약 30%가 지방간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간의 어떤 건강 문제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게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이 남성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지방간의 그런 가능성, 특히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여성분들에게도 지금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스트레스라든가 음주나 흡연 등과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간의 그런 건강에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간 건강 바이오마커, 그래서 이제 간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간 효소 활성도, 간 효소 AST, ALT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수치가 높게 나오면 이제 간에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건데, 원래 이 AST, ALT 간 효소는 간세포 내부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간세포가 파괴가 되면 이게 이제 혈액 중으로 흘러나와가지고 혈액 검사를 하면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 효소치가 높게 나오면 안 된다. 그다음에 빌리루빈 수치가 높으면 안 됩니다. 이제 빌리루빈은 원래는 헤모글로빈, 우리 이제 혈액 중에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 헤모글로빈이 그 수명을 다하면 이제 빌리루빈으로 바뀌죠. 빌리루빈으로 바뀌는데, 네, 빌리루빈이라는 이 성분들은 이제 담즙의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제 빌리루빈 수치가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혈청 단백질, 우리가 간에서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혈액 중에 존재하는 단백질 알부민이 중요합니다. 이 알부민을 생성해서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 알부민의 생성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간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제 그 그림은, 사진은 이제 그 밀크시슬입니다. 우리가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허브 밀크시슬이고, 이 밀크시슬에는, 네,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죠. 네, 실리마린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밀크시슬은, 네, 다음과 같이 엉겅퀴라고 불리는 국화과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약 2000여 년 전부터 유럽에서 사용된 그런 약용식물이고, 기능 성분이 이제 실리마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실리마린의 대표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네, 앞서 말씀드렸던 간 효소 ALT와 AST 수치를, 네, ALT와 AST 수치를 낮춰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지금 기능성 성분으로서 이제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영양 성분으로, 네, 잘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간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항산화 기능, 네, 그리고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그런 기능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으로는 항섬유화 기능, 딱딱해지는 걸 우리가 섬유화라고 하죠. 지방이 쌓이게 되고 지방이 굳으면 이제 간이 딱딱해지는 간 경변 상태가 되는데, 이런 섬유화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염증을 또 억제해주는, 간염도 이제 간 질환의 중요한 그런 또 심각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염증을 억제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실리마린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간 해독에 필요한 그러한 영양소들, 그다음에 간 해독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관의 건강, 장 건강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실리마린, 네, 그런 제공을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건강에 상당히 요인이 되고 있는 그러한 간 건강을 잘, 네,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